LA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 앞 주차장을 공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녹지 공간이 부족한 한인타운의 쉼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건강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각종 검진이 무료로 이뤄지면서 시니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로 인해 미국에서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당초 허리케인에서 세력은 다소 약화됐지만 천천히 많은 비를 뿌리며 이동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마사지 사업장에 대한 단속으로 50대 한인 남성을 포함해 11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 앞 주차장을 공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첫 삽을 뗐습니다. 부족한 녹지 공간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 7가와 옥스퍼드에 있는 피오피코 도서관. 이번 프로젝트는 이 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놀이터와 운동기구, 산책로, 벤치와 테이블, 나무 조경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전체 넓이는 26,000 스퀘어피트입니다. 규모로 따졌을 때는 소형 공원이지만 예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상에 있던 주차장 대신 공원 아래에 5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한 지하 주차장을 함께 건설해야 하는 만큼 총 2,6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지난달 22일 LA시 관할 부서가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발급했고 주차장 주위로 펜스가 설치되면서 이제 공원 건립 공사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In the Department of Recreation Parks, our main priority is to provide safe and accessible green spaces. So like the Pio Pico Library Park in the community, we believe that these areas are absolutely essential to our community social, environ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이번 피오피코 공원 건립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LA 한인타운 내 녹지 공간이 조금이나마 확보되는 것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LA 카운티에서도 가장 녹지 공간이 부족한 한인타운은 인구 1000명당 녹지 공간이 0.16에이커에 불과합니다. 앞서 10여 년 전 7가와 호바트 공터를 한인타운 센트럴파크처럼 개발하자는 노력도 커뮤니티 재개발국 CRA가 폐지되면서 무산됐고 현재는 아파트 건물로 재개발됐습니다. 이번 피오피코 공원 건립안도 팬데믹에 부패 스캔들로 인한 10지구 시의원 공석 등 악재가 겹치며 오랫동안 지연됐다. 이번에 결국 착공이 이뤄졌습니다. In Koreatown currently, we are probably one of the most densest communities in the world, and yet we have very few parks. So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in Los Angeles, we're very, very happy that this park has come to fruition, and 2 years can't come quick enough. 2015년 처음 논의됐던 공원 건립은 한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선거에 해인 올해 거의 10년 만에 재추진되는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완공까지는 앞으로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건강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건강검진이 무료로 이루어지면서 시니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부에나팍 시니어 센터에 임시 의료시설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과 전문의를 만나 상담을 나누거나 이비인후과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점 등 일반 병원과 다르지 않았지만 모든 절차가 무료로 이루어지는 점은 달랐습니다. 보험이 특별히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또 의료협회와 협력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돼서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가 또 더 많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오렌지 카운티가 비교적 우리가 좀 더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분도 많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날 건강박람회에서는 정밀 검사를 통해 시력을 교정받을 수 있었고 초음파 검사도 가능했습니다. 주말을 반납한 전문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가능해진 결과였습니다.
한인 정치인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른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서 어떤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체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놓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행사는 서울 메디컬 그룹, 남가주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 캠퍼스, 한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간호사님들 여러 스태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런 이벤트를 갖다가 잘 운행하도록 준비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은 다음에도 이 같은 행사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요. 예, 짧은 시간에. 예. 이런 페어를 마련하신 분들께 감사해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시니어층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금융시장을 흔들며 미국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뉴욕과 유럽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3%, 나스닥 지수도 3.43%나 폭락한 채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대형 기술주,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폭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유럽 증시는 3% 안팎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2%대 하락에 멈췄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They're fearful that the global economy is showing some fraying, that we could be slowing down and maybe even entering into a recession. So that's what's causing a lot of the sell-off today. 이 같은 증시 폭락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티그룹과 JP모건 등은 연준이 다음 달과 11월에 각각 0.5%포인트씩 금리를 내리는 이른바 B컷을 단행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지나친 우려는 경계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이번 주식 투매 행렬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미국 서비스업은 경기 확장세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7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월 대비 2.6%포인트 오르며 51.4를 기록한 겁니다. 아시아 증시처럼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폭락은 아닌 만큼 이번 투매 행렬이 어느 선에서 진정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플로리다에 상륙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폭풍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혜진 기자입니다. 각종 잔해물과 함께 떠밀려온 물에 건물들은 절반 가까이 잠겼습니다. 나무들도 모두 잠기고 맨 윗부분만 겨우 물 밖에 나와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현지 시각 5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당초 허리케인이었던 데비는 상륙 직후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는 기록적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Tides coming in, so going to be a little bit of flooding. They just fixed the road. They barricaded, got rocks. 이미 주말 사이 한 달치 내릴 비의 양을 넘어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곳도 나온 가운데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13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등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전날 밤 늦은 시각부터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고 기상당국은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They're calling it a 500 to 1,000 year storm. And so with that we're extremely concerned about flooding. 미국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에서 35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공편 역시 2,000편 이상이 취소되는 등 교통편도 마비됐습니다.
대비의 이동 속도가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 느려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세력이 약화하고는 있지만 대비는 목요일 오후까지 약 나흘 동안 미국 동부를 지날 걸로 예상돼 재난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오늘과 내일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LA 지역에 화씨 90도를 넘나드는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밸리 지역의 경우 90도 후반에서 100도를 넘는 폭염이 예보됐으며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경우에도 밤늦은 시간까지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이 지속되면서 한낮 시간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야 하며 평소보다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미성년 자녀나 반려동물을 두고 내리지 않도록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온 현상은 오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조금씩 내릴 전망이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졌습니다. 50대 한인 남성 등 모두 11명이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네이플스 지역에서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팔러 및 불법 마사지 행위 단속을 펼쳐 50대 한인 남성 김모 씨를 포함해 11명의 마사지 팔러 업주와 직원들이 체포됐다고 NBC2 등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들이 소유하거나 일해온 10곳의 마사지 업소도 적발했습니다.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작전을 플로리다주의 새로운 법안 시행의 일환으로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마사지 치료사 또는 시설의 직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매춘, 납치 또는 불법 구금을 포함한 불법 범죄로 체포된 경우 주에서 마사지 치료사와 마사지 시설의 면허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인이 운영하던 불법 성매매 마사지 업소가 달라스 경찰국의 위장 수사에 적발돼 7명의 한인이 체포됐었습니다. 그중 3명의 여성은 불법 매춘 혐의로 나머지 4명은 업소 운용자 및 조력자로 조직 범죄 가담 및 성매매 조장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적발된 불법 업소 외에도 복수의 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입국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에콰도르에서 무비자로 체류한 뒤 멕시코를 건너 미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에콰도르 간에 체결된 무비자 협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에만 3만여 명의 중국인들이 에콰도르와 멕시코를 통해 미입국하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콰도르는 최근 중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인들의 미입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반이민 정책이 다시 시행될 경우 국경지대를 통과해 미입국한 뒤 난민 지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선 앞둔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116명의 중국인 미입국자들이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LA의 생활물가가 전국에서 9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물가 통계 사이트 넘베오는 LA 지역에 거주하려면 전국에서 9번째로 높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비를 제외한 4인 가구 평균 생활비는 4,896달러가 드는데 여기에 방 하나짜리 아파트를 더할 경우 최소 2,380달러,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얻을 경우 4,723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겁니다. 교육비 지출도 높았는데 프리스쿨에 자녀 1명을 등원시킬 경우 매월 1,95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생활 물가가 높은 곳은 뉴욕으로 집계됐고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급증세가 석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89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여름에 비해 3분의 2 정도 수준이지만 플러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러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전체 신규 감염자의 25%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증세를 겪을 경우 병원을 찾아 검사해야 하며 양성 판정 시 자가격리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납부해도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납세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은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생전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납세자는 전체의 72%에 달했습니다.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는 우려는 28세부터 59세 사이에 형성된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납세자에게 두드러졌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사회보장연금 관련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고갈될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